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을 영어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자, tomorrow를 보니 미래 시제가 보인다. 미래는 will하냐? 이렇게 쓰면 안 되나? 자, 이런 궁금함이 생기는 원인이 있겠죠.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will의 개념이 이런 식으로 잡혀 있지는 않으신가요? 잘못된 방식은 아니지만 이것만으로는 문법을 논리적으로 따져보기는 힘들 겁니다. 하나 더 보시죠.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will을 쓰면 안 된다라는 말인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나라에서 중학교 2학년 정도면 이 말을 학교에서 처음 들어보기 시작을 하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이 말을 이해할까요? 강의 마지막에 다시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이렇게, 저럴 때 저렇게 이런 설명 방식은 논리적으로 뭔가를 보여줄 것 또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법의 재미는 논리인데 말이죠. 긍정과 부정의 그림으로 만들어진 두 문장의 차이입니다. 확실히 보이시죠? 현재형을 쓴 문장과 will을 쓴 문장의 차이가 말입니다. 다르죠? 그 형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펼쳐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분석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아니, 들어가 봐야 합니다. 그래야 적어도 논리적인 영문법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will의 용법은 크게 의지와 예상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둘을 꼭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부담은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의지의 문장들을 보시죠. 자, 1번입니다. 동생과 외출을 나서는데 조금 가서 동생이 문을 열어놓고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가서 닫을게. 내가 가서 문을 닫겠다는 나의 의지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의지의 will입니다. 자, 2번 보시죠. 친구 집에 갔는데 커피와 오렌지 주스가 있는데 뭘 마실 거냐 묻기에 말합니다. 오렌지 주스 마실게. 오렌지 주스를 마시겠다는 내 의지를 담은 말이죠. 의지의 will입니다. 자, 3번 보십니다. 옆 친구가 큰 가방을 들고 가는데 무거워 보이기에 말합니다. 내가 같이 들어줄게. 또는 내가 도와줄게. 도와줄 의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의지의 will입니다. 자, 4번 보십니다. 이런 문장은 정말 재밌죠. 주어의 의지가 강하면 고집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밤 늦게까지 게임을 하는 딸아이가 걱정이 됩니다. 아이 엄마가 아빠에게 딸에게 진지하게 말 좀 해보라 하십니다. 그러자 아빠가 말씀하십니다. 아니 계속 말을 하는데도 말을 안 들어. 혹은 아이가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 자, 딸의 고집이 느껴지십니까? 아빠 말을 듣지 않는 딸의 강한 의지, 고집입니다. 자, 사람만 고집이 있는 게 아니겠죠. 5번 보십니다. 아침에 아버지께서 출근을 하시는데 자동차가 시동이 안 걸립니다. 차가 말을 안 듣죠. 차의 고집을 느껴보세요. 이런 경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차가 미워 한 대 때리기도 합니다. 이놈의 자동차 이러면서 말이죠. 고집센 자동차가 미운 겁니다. 자동차의 의지, 고집 느껴지시나요?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아요. 자동차가 가려 하지 않는 겁니다. 마치 같이 산책하던 강아지가 딱 멈춰서 엉덩이를 뒤로 쭉 빼며 가지 않으려 하듯이 말입니다. 자동차의 의지, 자동차의 고집, will입니다. 이번엔 예상의 문장들을 보시죠. 우리는 곧 다시 만날 거야. 1번입니다. 헤어지면서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will은 앞의 의지와는 완전히 다르죠. 그냥 어떻게 될 거다 정도의 말로 앞으로의 일을 예측해 보는 거죠. 예상의 will입니다. 2번입니다. 시험 걱정하지 마라. 너 시험 잘 볼 거다. 예상입니다.
나는 너가 시험을 잘 볼 거라 예상한다라는 말입니다. 3번입니다. 나는 그가 우리 파티에 올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예상한다라는 거죠. 예상의 will입니다. 4번입니다. 너 우산 가져갈 필요가 없다. 비 안 올 거야. 자, 비가 안 올 거라 예상하는 겁니다. 5번입니다. 너 지금 아무것도 안 먹으면 나중에 배고플 거야. 배고플 거라 예상하는 말입니다. 자, 이 문장들은 의지의 will과는 완전히 다르죠. 지금까지 예상의 will이었습니다. 자, 다시 처음 문장으로 돌아와 봤습니다. 만약 if절 속에 will이 있다면 if절 속의 will은 앞에서 살펴본 의지와 예상 중에 예상이 되겠죠. 내일 비가 온다면 이 말은 확실히 의지는 아니죠. 다시 말씀드리면 누군가 뭘 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비가 올 것이다 라는 예상의 will인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왜 will이 들어가면 어색한 말이 될까요? 예상이란 무엇인지 예상의 본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 계신 내용입니다. 너무 잘 아시고 또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쩌면 감히 생각할 필요조차 못 느끼셨을 내용일 겁니다. 자, 보시죠. 앞 강의들에서 다뤄보았던 예상의 미래 문장들입니다. 미래 문장의 가장 큰 특징은 긍정과 부정의 결과가 아직 안 나왔죠. 이건 너무도 당연하죠. 말하고 있는 일이 지금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단지 어떻게 될 거다 예상을 하는 거죠.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 이 문장들이 예상의 문장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순 미래 시제 예상의 문장들을 쓰는데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 알고 있는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 하나가 있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너무 당연해서 평소에 생각해 볼 필요조차 없는 사실입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결과를 따지지 않습니다. 아니, 따질 수 없는 게 단순 미래 시제의 예상의 문장들입니다. 자, 결과를 따지지 않고 그냥 말을 해보는 거고 결과를 따지지 않고 그 말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배고프지? 엄마 곧 오실 거야. 그냥 결과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도 그렇겠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자, 우리 곧 다시 만날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이 문장들의 결과를 따진다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보시죠. 자, 배고프지? 엄마 곧 오실 거야. 이렇게 말을 하니 받아들이는 사람은 진짜요? 진짜로 곧 오시는 거죠? 몇 시 몇 분에 오시는 거죠? 자, 보세요. 아마 2시간 정도 걸릴 거야. 이렇게 말을 하니 받아들이는 사람이 확실하죠? 확실히 2시간 걸리는 거죠? 자, 너 그 시험 잘 볼 거야. 이렇게 말을 하니 또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말 잘 볼 거죠? 잘 못 보면 책임지세요. 우리 곧 다시 만날 거야. 언제요? 어디서요? 자, 만약 이런 식의 논리면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피곤하죠. 이런 미래의 문장들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단순 미래 시제의 예상의 문장들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알 수 없는 미래를 확실히 보여달라니요. 정말 말이 안 되죠. 자, 혹시라도 결과를 따지는 이상한 사람들을 위해 제가 더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우리말 해석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들어가 봅니다. 미래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미래 시제 문장을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 모른다가 깔려있는 게 맞습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일반적으로는 긍정을 긍정으로, 부정을 부정으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서로 주고받지만 결과를 정말 따지려 든다면 긍정과 부정, 부정과 긍정이 깔려있는 상황에서의 말, 즉 모른다가 깔려있는 말이 단순 미래 시제의 예상의 문장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줘야 할 겁니다. 당장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미래 아니겠습니까? 내일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사실조차 100% 장담할 수는 없죠. 그래서 예상이란 긍정과 부정이 함께 존재한다, 즉 모른다를 깔고 말하는 문장인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예상의 문장이라는 건 모른다가 깔려있는 문장입니다. 결과를 꼬치꼬치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여기 있는 모든 문장에 아예 그냥 예상한다라는 말을 넣어보죠. 자, 그냥 갈 때까지 가보자는 말입니다. 분명 예상한다라는 말은 모른다가 깔려있는 말이라 했으니 두 번 말할 필요도 없고요. 책임질 필요도 없겠죠.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자, 보시죠. 배고프지? 엄마 곧 오실 거라 예상한다. 자, 아마 2시간 정도 걸릴 거라 예상한다. 너 그 시험 잘 볼 거라 예상한다. 우리 곧 다시 만날 거라 예상한다. 7시까지는 집에 못 갈 거라 예상한다. 나 내일 집에 없을 거라 예상한다. 나 도서관에 없을 거라 예상한다. 아무 문제 없죠? 아무 문제 없는 말입니다. 확실해졌죠? will과 함께하는 단순 미래 예상 문장들의 특징은 결과를 따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는 결과를 따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정말 결과를 따지기를 원한다면 결과는 모른다가 깔려있는 거죠. 자, 여기에 있는 문장들도 우리 그냥 의도적으로 아까처럼 예상한다라는 말을 넣어서 문장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자, 1번입니다. 우리가 곧 다시 만날 거라 예상한다. 2번입니다. 시험 걱정하지 마라. 너 그 시험 잘 볼 거라 예상한다. 3번입니다. 나는 그가 우리 파티에 오지 않을 거라 예상한다. 4번입니다. 너 우산 가져갈 필요 없어. 비가 안 올 거라 예상된다. 5번입니다. 너 지금 아무것도 안 먹으면 나중에 배고플 거라 예상된다. 자, 갈 때까지 가봤습니다. 좀 이상하죠? 그죠? 굳이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해줘도 되는데요. 다 본인이 예상하고 한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받아들이니까요. 자, 어쨌든 예상한다라는 말을 다 넣었죠? 아주 친절하게요. 말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상한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까지 따져보는 겁니다. 예상한다라는 말이 없으면 결과가 잘못됐을 경우 무슨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할지 아무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예상한다라는 말을 붙여서 결과는 알 수 없다. 결과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거다 라고 보여주는 거죠. 결과를 따지려는 사람한테 2번, 3번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단순 미래, will과 함께하는 예상의 문장들 특징, 결과를 따지지 않는다, 결과를 따지지 말아야 한다. 근데 굳이 결과를 따지려고 든다면 모른다, 알 수 없다가 깔려있는 상태에서 말을 하는 거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if, 조건절의 문장에 대해 논해볼까요? 자, 보시죠. if 조건절은 대부분 결과를 반드시 따져야 되는 문장이다. 따라서 if 조건절 속에 예상의 문장은 어울리지 않는다. 자, 잘 보세요. if 조건절에서 if와 뒤에 나오는 문장을 나누어 봤습니다. 자, if는 조건, 뒤에 나오는 내일 비가 올 것이라는 예상의 문장이 되겠네요. will이 붙었으니까요.
자, 예상의 문장에 if가 붙어 여기에서는 조건의 문장, 즉 조건절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조건은 예상이다라는 공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보시죠. if 조건절 속의 예상의 문장. 자,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내일 비가 온다면 우리가 아까 will이 들어간 문장들을 보셨죠? 자, 살립니다. 예상을 살립니다. 만약 내일 비가 올 거라 예상된다면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바꿔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죠? 만약 내일 비가 온다면, 만약 내일 비가 올 거라 예상되면, 자, 두 문장 무슨 차이인지 전혀 모르시겠죠? 이렇게만 본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문장입니다. 아니, 문장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절, 편의상 2번 문장이라 하겠습니다. 2번 문장을 만나게 되면 이상한 문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앞에 있는 if절이요. 상식적으로 너무도 이상한 문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극히 상식적으로 이상한 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보시죠. 만약 내일 비가 올 거라 예상되면 우리는 소풍을 취소할 거다.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이상한지 모르시겠나요? 자, 그럼 한번 보시죠.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좀 유치해도 이해해 주세요. 아마 여자친구는 남자친구가 파티에 가길 원하지 않나 봅니다. 내일 열릴 파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만약 너가 그 파티에 갈 거라 예상되면 나 너랑 그만 만날 거야. 자, 예상 문장의 특징 앞에서 살펴보셨죠? 결과를 따지지 않는다. 아니, 결과를 따지지 말아야 한다. 즉, 파티에 갔는지 안 갔는지 따지지 않는다. 단지 남자친구가 내일 파티에 갈 거라 예상만 된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이 여자친구는 남자친구와 헤어질 거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 갔다 안 갔다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자친구의 예상만으로 남자친구는 황당한 이별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당장이라도 말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모든 게 여자친구의 예상에 달렸으니까요. 남자친구가 파티에 가지 않겠다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자친구의 예상이니까요. 너 파티에 갈 거지? 나랑 헤어져. 이겁니다. 파티 갈 거라 본인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나랑 지금 헤어지자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남자친구 너무 억울해서 눈물도 안 나오겠네요. 뭐 이런 여자친구라면 헤어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자, 예상의 문장이 조건이 된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조금 과장을 했지만요. 사실 이 문장은 지극히 상식적으로 이렇게 써야 맞을 겁니다. 자, 만약 내일 가봐서 너가 그 파티에 갔다면 나 너랑 그만 만날 거야. 결과를 따져보는 문장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결과를 반드시 따져야 한다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아주 상식적으로 결과를 먼저 따져보고 1번, 조건절이죠. 행동을 취하는 게 맞죠. 2번, 주절입니다. 자, 더 유치한 제가 그 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옆집 사는 돌쇠가 너무도 마음에 안 드는 어머니께서 딸에게 말씀하시네요. 만약 너가 옆집 돌쇠와 사귈 거라 예상되면 나도 집에서 내쫓을 거야. 여러분이 이 어머님의 딸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인지. 결과를 따지지 않아요. 예상의 문장 특징이죠. 즉, 돌쇠와 사귀고 있느냐 마느냐는 따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단지 어머니의 예상만으로 지금 당장이라도 이 딸은 집에서 쫓겨날 신세가 된 겁니다.
어머님이 딱 사귈 거라 예상만 된다면 이 딸은 쫓겨나는 거니까요. 자, 이거보다 더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쵸? 옆집 돌쇠랑 사귈 것 같아. 집 나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과를 확실히 따져보지도 않고 집을 나가라니요. 지극히 비상식적인 일이지요. 자, 이 문장은 이렇게 써야 맞을 겁니다. 만약 지금 당장 확인해봐서 또는 앞으로 가봐서 너가 돌쇠와 사귀고 있으면 그게 확인되면 너 집에서 내쫓을 거야. 자, 결과를 확실히 따져보고 행동에 취하시는 거죠. 1번, 조건절이죠. 사귀고 있다라는 결과 확실히 나왔을 때 2번, 내쫓는 거죠. 이 행동을 취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돼야 그나마 딸의 입장에서는 덜 억울하겠죠. 자, 여러분, 이 문장이 왜 이상한지 이제 아시겠나요? 비가 온다는 결과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예상만 된다면 소풍을 취소할 거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스포츠 경기에서 이런 말을 많이 듣죠. 우천시 경기 취소. 경기 당일날 비가 오면 경기를 취소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이 문장도 사실 그렇게 써야 맞는 거죠. 내일 소풍 당일에 비가 오면 소풍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썼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 문장은 내일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오늘이라도 비가 올 거라 예상되면 소풍을 취소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도 있죠. 예상만으로 취소라니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말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도 않고 또 이런 식으로 알아듣지도 않죠. 고로 이 문장은 이렇게 써야 정확할 겁니다. 1번 조건절의 결과를 반드시 먼저 따져보고, 즉 내일 가봐서 비가 온다는 결과가 있어야만 2번 주절에서 말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풍 당일 비가 오면 취소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자, if절에 will이 들어가는 이 문장이 여기에서 왜 이상한지 아시겠죠? 1번 조건절에 will이 들어가면 참 이상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틀린 문장이라기보다는 이상한 문장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왜 늘 이렇게만 번역해 볼 수밖에 없었을까요? 만약 내일 비가 온다면 왜 이 이상의 해석이나 번역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걸까요?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우리말이 있는데도 말이죠. 이렇게 말입니다. 만약 내일 가봐서 비 오면 우리는 소풍 취소할 거다. 1번의 방식뿐만 아니라 2번의 방식으로 영문법을 접근하고 또 본다라는 거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단지 if 조건절과 will의 관계만을 따져보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문법 전반에 걸친 문제이기 때문이죠. 특히 시제에 대한 논리적 이해 측면에서 엄청 중요합니다. 1번에서 2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말입니다. 자, 이런 방식의 학습,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런 방식의 영문법 학습, 또 이런 방식의 학습은 2번의 방식으로 영어를 보기 힘들게 만듭니다. 이건 아주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엄청 큰 차이입니다. 자, 한 문장만 더 보시죠. 이 문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if절 속의 will, 정답이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셨다면 이 문장은 정답이 아닌 문장이겠죠. 자, 만약 몇 달 후 가격이 정말로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지금 이거 안 사겠다라는 말이죠. 여기서 will은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물건을 사러 갔는데 평소 잘 아는 사장님께서 아주 솔직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요즘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해요. 몇 달 후면 가격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아, 그렇다면 정말 몇 달 후 가격이 훅 떨어질 거라 예상된다면 지금 안 사겠습니다. 좀 기다렸다 사겠다라는 말이죠. 예상이 조건이 되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예상이 된다면 지금 이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1번과 2번 문장들의 어울림을 봤을 때 예상이 조건이 되는 거죠. will이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과는 모르죠. 떨어질 수도 있고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사장님도 저도 결과를 보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몇 달 후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은 떨어질 거라 예상을 하셨고 전 그 예상에 맞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예상만으로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예상의 will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쓰이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if절에 will이 쓰이는 경우에 대해 좀 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으나 이건 필요하다면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진행을 시킨다면 다 이 논리에서 해결될 문제니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또 중요한 건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니 잘 숙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will의 가장 중요한 용법인 의지와 예상을 오늘 보셨습니다. 만약 오늘 강의에서 새로운 뭔가를 보셨다면 지난 시간 강의 다시 한번 보실 필요도 있으실 겁니다. 거기에서 참의지, 참예상, 빈의지, 빈예상이라는 용어가 좀 더 와닿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